자, 이번 시간에는 일형식 문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일단 여기 밑에 좀 필기를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영어 문장은 다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1형식에서 5형식까지의 문장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1형식에서 5형식까지의 문장 성분은 공통적으로 주어 플러스 동사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1형식에서 이 5형식 대체 왜 배워야 하느냐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규칙에 맞게 문장을 쓰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가 왔다라는 문장을 쓰고 싶은데 그때 he came 이라고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순서로 쓰지 않고 came he 이런 식으로 쓰면, 동사 플러스 주어로 쓰면 얘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1형식에서 5형식까지의 규칙을 모두 배우고 그 규칙에 맞게 문장을 올바르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볼 1형식 문장 구조는 대체 뭐냐? 제일 간단해요. 바로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그런데 1형식 문장인데 문장이 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중간중간에나 아니면은 이 동사 끝에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이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데, 그럼 대체 수식이라는 말은 뭐냐? 말 그대로 앞에 있는 무언가를 수식,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수식어는 어떻게 생겼냐? 부사입니다. 부사, 뭐뭐하게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전치사 구도 수식어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 구라는 거는 뭐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on the desk처럼 책상 위에, 그죠? 그리고 이 수식어의 종류는 여기 밑에처럼 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이 동사를 언제 했는지 또는 장소, 어디서 했는지, 어떻게, 왜, 그리고 얼마나 했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게 일단 수식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식어가 들어가면 문장의 표현이 조금 더 다채로워질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형식 동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어 플러스 동사만으로 의미의 전달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he was, 그는 뭐뭐였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어 플러스 동사로 되어 있지만 이런 문장은 얘는 이제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가 대체 무엇이었는지 의미가 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주어 플러스 동사로만 되어 있다라고 해서 걔가 1형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있을 수 없는 문장이었고, he made, 얘도 마찬가지. 그가 만들었다. 그럼 대체 무엇을 만들었는지 뒤에 목적어까지 나와야지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러니까 he made만 보면 얘는 틀린 문장. 근데 여기에서처럼 he smiled, 그는 웃었습니다. 얘는 지금 이 주어 플러스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충분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옳은 문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1형식의 내용이 파악이 됐으면 예문을 간단하게 볼 건데, 일단은요, 이 1형식 문장에 쓰이는 동사를 좀 살펴볼 건데, 뭐냐면 우리가 1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완전 자동사.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는 타동사를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동사, 타동사. 자, 이제 일단은 그 자동사는 뒤에 이 동사 뒤에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그런 동사고, 그다음에 타동사는 다를 타자를 쓰는 건데 이 타동사 뒤에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형식에 쓰이는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이 자동사 하나만 있어도 의미의 전달이 충분한 상태. 그래서
자, 여기 예문 보면 the train, 기차는 우리 주어 찾을 때 이거 가장 기본인데 뭔지 알죠? 주어는 해석이 항상 어떻게 된다? 주어는 는, 이가. 그죠?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를 엉뚱한 데에서 그으면 안 돼요. 그리고 동사는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기차는 arrive, 도착했다. 자, 여기 아까 말했다시피 at, 전치사가 나왔네. 그리고 이렇게 명사에서 끝나네. 그럼 이 전치사구는 문장 구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at my destination, 나의 목적지에. 그러면 이 전치사구는 수식어로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차가 어디에 도착했는지를 알려주는 수식어. 그래서 얘는 결국 얘 빼면 일형식 문장이 됩니다. 밑에 예문도 몇 개만 좀 살펴보면 a boat, 보트는, 자, 이게 주어죠. is floating, 이게 비동사 플러스 ing, 이게 통째로 하나의 동사예요. 떠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on the river, 얘는 전치사 구네. 그러면 이제 강 위에서 떠다니고 있구나. 자, 얘는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수식어. 그래서 이게 뭐다? 일형식 문장이 된다. 그 다음에 자 6번 예문을 같이 보면 the plane, 비행기는 took off, 얘는 이륙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동사가요. 지금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구동사라고 합니다. 구동사라는 거는 두 단어 이상으로 된 동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동사가 꼭 뭐 study, sleep처럼 한 단어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얘를 통째로 다 동사로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거는 외워야겠죠. 비행기는 이륙했다. late는 여기에서 늦게라는 뜻입니다. 뭐뭐하게, 즉 부사. 그렇죠? 그러니까 late가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거고 but, 그러나 arrive, 여기는 자 arrived는 지금 도착했다라는 뜻인데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첫 번째 동사 V1이 나오고 그다음에 but 뒤에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 구조. 근데 여기 arrived도 결국에는 도착했다. 일형식에 쓰이는 동사였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수식어만 붙었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but 앞뒤로 일형식 그리고 뒤에도 일형식입니다. 됐죠?